안녕하십니까. 상식 나눔 이내호입니다. 지금부터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규정된 영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독도 영해에 일본 순찰선이 우리 독도 영해를 통항을 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그 첫 번째 영상으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규정된 영토와 영역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현재 우리나라의 영토는 구한말 우리나라의 영토를 계승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서 구한말 영토 성계론이라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서 유일합법정부론이라는 관점도 있고, 마지막으로 휴전선 이북 지역은 특정 세력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 지역이라는 그러한 미수복 지역론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 이외에 몇 가지 관점도 더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구한말 영토 성계론, 유일합법 정부론, 그 다음에 미수복 지역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은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영토는 구한말 지역의 영토를 계승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간도는 우리 영토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소유한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 방 하나를 차지해서 문을 잠그고 있다. 그런 어떤 개념과 똑같이 지금 북한은 불량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북한 지역을 차지한 결과 일시적으로 우리의 영토지만 일시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미수복 지역이고, 따라서 이 북한도 미수복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영토로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있을 때 타국의 개입을 배제시키는 그런 어떤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부정한 세력이 우리의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듯이 북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반국가 단체의 성격을 갖게 되고, 이러한 반국가 단체와 동조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적 의미에서 정당성을 갖는 그러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을 부정하는 어떤 견해와 연결될 수가 있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헌법 판례를 보면 남북한 동시가입,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리고 남북 합의서 채택 등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은 반국가 단체인 것은 명백하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그러한 법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규정의 어떤 의미, 관점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역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역은 영토, 그 다음에 영해, 영공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어떤 개념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은 영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그러한 개념들은 영해, 그리고 접속수역, 또 배타적 경제수역,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해는 12해리까지, 그 다음에 접속수역은 24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12해리, 24해리, 그리고 200해리를 측정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해리, 24해리, 200해리라는 것처럼 일정한 수역의 범위를 정할 때 그 범위 어디서부터 측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기선이라는 문제입니다. 기준선을 줄여서 기선이라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선은요,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최저 조위선이라는 것은 썰물 때,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 드러나는 해안선,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을 최저 조위선이라 하는데요. 이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12, 24, 200해리를 측정해서 수역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런데요, 이 최저 조위선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동해처럼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롭다. 이럴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를 측정해서 범위를 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서해나 남해처럼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측정을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섬이 많거나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가장 외곽의 섬들 있죠. 가장 외곽의 섬들을 가상의 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가장 외곽의 섬들을 가상의 선으로 연결하고 그 선을 기준으로 다시 12해리, 24해리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해안처럼 단조로워서 그냥 해안에서부터 바로 측정하는 것, 이거를 통상기선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서해나 남해처럼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거나 했을 때 그 최외곽에 있는 섬들을 직선에서 연결해서 그 선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들어가는데, 이러한 어떤 형태의 기선을 직선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서해나 남해는 직선기선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동해 쪽은 통상기선이 적용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선으로 측정되는 영해, 그 다음에 접속수역, 또 배타적 경제수역은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해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한 국가의 영역은 영해, 그 다음에 영토, 영공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영토는 거의 완벽하게 배타적 지배권을 국가가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이 배타적이라는 것은 타국의 어떤 관여를 배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타국의 어떤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그 영토 안에서 있는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직접적 지배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영토에 대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영해도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배타적 지배권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영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영토와 마찬가지로 배타적 지배권을 그 연안국이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영토와 다르게 영해는 국제법적 제한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그까지 설명을 드리고 계속 영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해에 대한 근거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의 협약이 근거가 됩니다. 이 협약은 1982년 2월에 채택이 되어서 1994년 11월에 발효를 한 그런 협약인데요. 우리나라는 1996년에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이 유엔의 해양법에 대한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국제연합해양법에 근거해서 영해하고 또 접속수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어떤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법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타적 경제수역은 따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영해하고 접속수역은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또 다른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것을 일단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영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해안은 통상기선에 의해서 12해리가 규정이 되어 있고 서해하고 남해는 직선기선에 의해서 12해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본토와 많이 떨어져 있는 섬들은 어떻게 영해가 설정이 되느냐.
제주도하고 울릉도, 독도 이런 어떤 섬들은 본토와 좀 떨어져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 섬 자체를 기준으로 영해 12해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12해리, 울릉도나 독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기준으로 영해 12해리가 설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의 영해는 우리 본토의 영해와 약간 중첩돼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별 문제가 없고, 그런데요, 이 12해리가 예외가 있습니다. 대한해협인데요. 이 대한해협은 일본의 스시마섬하고 우리나라의 남해 이쪽을 이렇게 12해리로 이렇게 꺾게 되면 중간에 공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꺼질 때, 이 영해의 범위를 정할 때 1995년부터 6년 사이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 안은 그냥 12해리를 그어서 그래서 공해가 없다 하더라도 전부 다가 우리 영해로 하자, 이런 어떤 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해리로 합의를 해서 10해리로 합의를 하게 되면 공해가 약간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3해리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결정 과정에서는 국가 보안에 대한 어떤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돼서 3해리로 정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관점에서 그냥 12해리로 정하면 되지만, 근데 이렇게 이 공해가 없는 그런 완전한 영해만 존재하는 바다인 경우에는 국제법적 제한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상 3해리로 줄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영해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결정되어 있고요. 이제는 접속수역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속수역은 그야말로 공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접속수역은 기준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 접속수역을 정할 수 있는데요. 24해리까지 정한 다음에 당연히 영해는 제외시킨 그 나머지 부분만 접속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접속수역은 일정한 경우, 원래는 공해인데 일정한 경우에만 연안국에게 주권적 권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접속수역은 영해로 들어오는, 연안국의 영해로 어떤 존재가 들어오는 경우에 영해로 들어오기 전에 관세나 재정이나 혹은 출입국 관리, 위생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어떤 위반, 이런 게 있는지, 혹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걸 위반했다면 처벌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관할권을 예외적으로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수역은 연안국의 관세 재정, 출입국 관리, 그 다음에 위생 등에 관련된 어떤 위반사항의 방지, 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제재, 이런 경우에만 연안국에게 주권적 권리,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공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공해인데 연안국의 경제적 이용과 관련해서 주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일반적으로는 공해와 동일하고, 예외적으로 경제적 이용과 관련됐을 때는 연안국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권적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그러면 경제적 이용과 관련된 그러한 활동, 그거는 또 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국은 생물 및 비생물 자원의 탐사, 또 해수 등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또 경제적 개발 등 인공섬 설치, 구조물 설치, 그리고 해양환경 보호와 보존, 이런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주권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접국,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200해리를 확정시키면 중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각각 협약을 맺어서 확정을 했는데요. 1998년에 한일어업협정을 통해서 일본과 어떤 협정을 맺었고요. 2000년에는 한중어업협정을 통해서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어떤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과 중국의 이 어업협정은 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협정이기는 하지만
주로 어업에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 영유, 또 대륙분 개발, 해양과학 조사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영역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독도의 영해에 일본 순찰선이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